술 권하는 사회. 대학 입학 한 달 만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얼굴이 예뻐서? 수석 입학을 해서? 둘 다 아니다. 바로 내 턱에 붙이고 다닌 커다란 거즈와 부상 때문이었다. 3월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사회철학 학회를 마치고 3학년 선배 1명 그리고 우리 학회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인근의 호프집에 있었다. 500cc 맥주를 반도 안 마신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고 있는데 들어오던 친구가 화들짝 놀라며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지원아, 너 어떻게 된 거야? 그제야 거울 속에 얼굴을 보았다. 턱에서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기억은 없지만 화장실 타일 바닥으로, 그것도 하필이면 턱으로 먼저 떨어졌나 보다. 그런 상태에서 고통도 못 느끼고 볼일을 보고 나온 다음이었다. 아직도 얼떨떨한 상태로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일행이 다들 놀라서 난리를 치고 결국 길 건너에 있는 외과로 가서 몇 바늘을 꿰매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흉터가 위로 올라오면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며칠 뒤에 실밥을 뽑으러 오라며 의사 선생님이 덧붙였다. 다행히도 흉터는 얌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상처가 있는 줄 모른다. 하지만 볼성사 나온 거즈를 턱에 붙이고 수업에 들어오는 나를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았다. 턱뿐만 아니라 윗니 2군데가 깨진 것은 그날 집에 와서 양치질을 할 때 발견했다. 다행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많이 깨진 것은 아니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다. 그 치아 2개는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보정했다. 불과 200cc 정도의 맥주를 마시고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는 게 모두에게 미스터리였다. 나는 남들이 향기롭다가 좋아하는 소주나 막걸리 냄새도 싫어한다. 술주정을 할 정도로 퍼마신 적도 없고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긴 적도 없다. 대학 때의 술자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술 취한 친구나 선배들 뒤치다거리다.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등 두드려주고 택시 잡아서 태우고 다 내 몫이었다. 4학년 때 친구 셋이서 또 호프집에 있었다. 술꾼인 2사람과 맥주를 마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되면서 어지러웠다. 1학년 때 사고의 순간이 떠오르며 무서웠다. 한 친구가 눈치 빠르게 뛰어나가서 우왕청심환을 사왔다. 4분의 1쪽을 입에 넣었고 잠시 후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술을 멀리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술을 못했던 아빠처럼 나도 알코올 분해 인자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아왔다. 애주가인 남편과 살지만 술을 안 마시고 또 못 마시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다. 하지만 40 넘어서 들어간 직장에서는 달랐다. 코로나19 전까지는 잦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가 파다했다. 심지어 폭탄주 파도 타기도 했다. 흑기사를 써서 겨우 피해갔지만 그때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술을 못 마신다고 사양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말은 에이, 술 아주 잘하게 생기셨는데? 아니면 농담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왜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는지 모르겠다. 술을 잘하게 생긴 얼굴과 못하는 얼굴은 따로 있나? 의문이다. 심지어 어떤 이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술은 마실수록 느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세요. 나는 충고까지 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곧 사회생활이고 올바른 회사생활이라는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당당했나 보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도 아니고 40대 경력직으로 입사한 아줌마에게 술을 배우라니. 남들은 건강 때문에 술을 끊거나 줄일 나이에 노력해서 더 마시라니. 말문이 막혔다. 술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 생각나는 대상이 아니다. 술은 나를 아프게 하는 어쩌면 병균 같은 존재다. 술을 생각하면 예전에 다쳤을 때가 연상되어 움츠러든다. 이런 나와 술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아니, 굳이 이해를 구해야 하나?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는 남편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너희 회사는 왜 그렇게 술을 강요해? 라고 언짢아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생활이나 관습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회식 문화와 술 문화가 건전한 방향으로 변한 건 바람직하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술자리도 없지만 만약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또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